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뛰어난 재능일까요? 좋은 집안일까요? 아니면 운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미국 역사상 가장 사랑받은 영부인 가운데 한 명인 제클린 케네디는 조금 다른 답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장례식에서 시동생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키처럼 생긴 사람도, 제키처럼 말하는 사람도, 제키처럼 기발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클린 오나시스 케네디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지금도 배울 수 있는 10가지 처세술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세술은 자신을 아는 사람이 결국 원하는 삶을 산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키는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자기 성찰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성향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21살이던 1950년 패션 잡지 보그가 개최한 문예 공모전에 참가한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며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인형보다는 말과 개를 좋아했고 오랫동안 교정기를 끼고 지냈으며 무릎도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추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장점뿐 아니라 평범한 단점과 취향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키는 남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순간 행복을 느끼는지를 먼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영부인이 된 뒤에도 언론과 정치권 친척들과 케네디 가문, 그리고 수많은 국민이 그녀에게 기대하는 모습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따라 살았습니다. 두 번째 처세술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다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라면 늘 자신감이 넘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키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실증을 느낀다. 이런 고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을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제키는 숨기지 않았고 해결책도 함께 찾았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벌이지 않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만 선택하는 원칙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게 됩니다. 영부인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행사와 정치 모임, 언론 인터뷰, 영부인이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일정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없는 분야에는 과감히 에너지를 쓰지 않았고 대신 자신이 가장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백악관 복원 사업으로 평가받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제키는 역사와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을 단순한 정치인의 집이 아니라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다시 만들고자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디에서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는지,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처세술은 불행한 어린 시절도 삶의 자산이 될 수 있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린 시절이 행복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클린 케네디의 삶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자란 가정은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사교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방탕한 생활로 가족에게 상처를 안겼습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엄격했고 높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어린 제키는 두 사람 사이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환경은 그녀에게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대신 지켜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만의 안식처를 만들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책을 읽고 미술을 사랑하고 말을 타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승마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침착함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제클린 케네디의 우아한 자세와 흔들리지 않는 태도도 이런 시간 속에서 길러졌습니다. 인생의 상처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처세술은 모든 경쟁에서 이길 필요는 없다입니다. 제클린 케네디가 케네디 가문에 들어갔을 때 그 집안은 경쟁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로 유명했습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이겨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키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경쟁에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잘하려 애쓰기보다 자신이 가장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역사와 문화, 예술 그리고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영부인이 된 뒤에도 그 관심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을 역사적 가치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되살리는 일에 누구보다 큰 열정을 쏟았고 그 결과는 지금까지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모든 분야에서 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키의 삶은 다른 교훈을 줍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지 아는 사람은 결국 가장 중요한 곳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처세술은 남의 기준보다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 주변의 의견을 듣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하지만 제클린 케네디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남의 시선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까? 이 질문이 훗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레이디를 만든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1940년대 후반 19살의 제키는 미국 명문바서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미래, 부유한 집안,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키는 달랐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세상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만 공부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느낀 것입니다. 유럽인들의 사고방식, 철학, 예술 등등 모든 것이 미국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파리에서 공부하겠다. 하지만 이 결정은 가족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아직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생활은 불편했고 경제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죠. 게다가 미국을 떠나 혼자 유학을 간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굳이 그런 고생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딸이 가까이에 머물기를 바랬고 어머니 역시 안정적인 길을 포기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마음이 흔들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키는 끝내 자신의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녀에게는 부모님의 반대를 이기고 싶은 마음보다 더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키가 무작정 고집만 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키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파리에 가기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섭렵하고 프랑스어를 수준급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꿈은 결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도전은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선택이었습니다. 드디어 파리에 도착한 제키. 하지만 현실은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전쟁의 흔적은 아직 남아있었고 생활은 불편했습니다. 프랑스 귀족이 운영하는 숙소에도 생활 필수품이 부족했고 운수도 넉넉하지 않았죠. 뉴욕의 풍족한 생활에 익숙했던 젊은 학생에게는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후회했을까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제키는 그 시간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기 가운데 하나로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순히 대학 강의만 들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 넓은 지식과 교양을 위해 미술관과 오페라를 틈틈이 관람하고 거리의 카페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교실 밖에서도 세상을 배웠습니다. 그녀에게 파리는 학교가 아니라 세상 전체가 하나의 교실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퍼스트레이디가 된 이후 제키는 세계 각국 정상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했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우아함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우아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살에 낯선 나라로 떠나 불편함을 감수하며 세상을 배우겠다는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 물론 주변의 조언도 각각 나름의 일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클린 케네디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만큼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어쩌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용기였는지도 모릅니다. 6번째로는 외국어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외국어를 왜 배우시나요?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하지만 제클린 케네디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외국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훗날 정치와 외교 무대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녀만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남편 존 F. 케네디가 상원의원 선거운동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보스턴에는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제키는 당당히 그들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젊은 정치인의 아내가 인사만 하고 내려가겠지.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키가 입을 여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창한 이탈리아어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은 놀랐습니다. 그녀는 통역을 통하지 않았고 억지로 외운 문장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로 진심을 전했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앞으로 몰려와 그녀와 악수를 하고 포옹하며 환영했습니다. 정치인은 남편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얻은 사람은 제키였습니다. 이 일은 제키에게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엽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당신의 문화를 존중합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로는 앞만 보고 나아가라입니다. 1963년 11월 22일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공개 행사가 열리던 텍사스에서 암살당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국빈 순방이었지만 그날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해야 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지만 제키는 무너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며칠 안에 치러야 했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미국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키가 보여준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앞만 보고 나아가기였습니다. 영국의 정치인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옥을 통과하는 중이라면 계속 걸어라. 제키는 바로 그 말처럼 행동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신 그녀는 역사 속 국가장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일랜드계였던 케네디가 생전에 좋아했던 백파이프 연주를 장례식에 포함시켰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알링턴 국립묘지의 영혼의 불꽃 역시 그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도 제키의 결정이었습니다. 3살밖에 되지 않았던 아들 존 주니어가 아버지의 관이 지나갈 때 작은 손으로 경례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 사진은 지금도 미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례식 당일은 바로 아들의 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제키는 아이가 평생 그날을 아버지의 죽음으로만 기억하지 않기를 바랐고 예정되어 있던 작은 생일 파티도 그대로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키의 진짜 싸움은 장례식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어떤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지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인과 작가들을 직접 만나 케네디 시대가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작가가 암살 사건을 다룬 책을 집필하게 되었고 제키는 수개월 동안 직접 인터뷰에 응하며 자신의 기억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원고에는 가족의 사생활과 민감한 내용이 예상보다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출판사는 그 책을 거액을 받고 잡지에 연재하며 상업적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제키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후대의 역사학자와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역사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출판사와 잡지사 그리고 작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케네디 예술센터와 케네디 도서관, 케네디 우주센터 건립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며 남편의 유산을 오래도록 남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제키가 우리에게 남긴 처세술은 단순합니다. 인생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키에게 그것은 슬픔에 빠지는 일이 아니라 남편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고 그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억될지를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일수록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클린 케네디가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가장 강력한 처세술이었습니다. 8번째 처세술은 감사 인사는 24시간 이내로 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겼을 때 언제 표현하시나요?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잊어버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클린 케네디에게는 절대 깨지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감사의 편지는 24시간 안에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키는 단순히 예의를 지키기 위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편지는 언제나 따뜻했고 상대방의 어떤 점이 고마웠는지 구체적으로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편지는 제키가 자신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하는 공간이기도 했죠. 감사뿐만 아니라 상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까지 함께 전했습니다. 이 원칙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장례식을 마친 바로 다음 날, 제키는 새 대통령이 된 린든 존슨에게 직접 장문의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암살 직후의 혼란과 경호 위험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운구 행렬에 함께해준 것에 감사했고 두 사람이 오랫동안 이어온 우정에도 고마움을 전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시 딸 캐롤라인이 백악관 유치원에서 야외 활동을 하며 다소 소란을 피웠을 수도 있다며 사과의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했던 것입니다. 제키는 상대의 지위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이든 직원이든 판매원이든 모두에게 같은 정성과 예의를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은 제키에게 받은 감사 편지를 지금까지도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키의 처세술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미루지 않는 것, 그리고 진심은 가능한 빨리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하루를 넘기지 않는 진심 어린 감사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9번째 처세술은 철저한 자제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클린 케네디의 우아한 모습은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제키의 가장 큰 장점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와 자제력이었다고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가였습니다. 1962년 인도를 방문한 제키는 당시 인도 총리였던 자와할랄 네루의 소개로 요가를 접했고 이후 평생 가까이 요가를 이어갔습니다. 17년 동안 그녀를 가르친 요가 강사는 제키를 집중력이 완벽한 학생이라고 회상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했고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까지도 꾸준히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식습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키는 평생 과식을 경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이 먹었다고 느끼면 다음 날은 물과 과일만 먹으며 균형을 맞췄고 평소에도 소식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출판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는 점심시간마다 제키가 집에서 싸온 샐러리와 당근을 천천히 씹어먹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즐겨 먹던 저녁 식사도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구운 감자에 캐비아를 곁들인 소박한 한 끼였습니다. 제키의 처세술은 단순히 사람을 대하는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목표도 오래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최고의 품격은 화려한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절제와 꾸준한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제클린 케네디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처세술은 자기 연민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세상을 원망하고 누군가는 운명을 탓합니다. 하지만 제클린 케네디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 주위의 많은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고
평생 수많은 비난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녀. 그런 제키에게 마지막 시련이 찾아온 것은 60대 초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낙마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 곳곳에 림프절이 붓기 시작했고 정밀 검사 결과는 악성 림프종, 온몸으로 빠르게 퍼지는 암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키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자신보다 가족과 친구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고 체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가능한 한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책을 읽었으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병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의사들은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키는 또 한 번 자신의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하기보다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평생 아끼던 책들에 둘러싸여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1994년 5월, 제클린 케네디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과 익숙한 공간 속에서 바로 어머니가 원했던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했다고 말입니다. 제키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남깁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현실에 머무를지 아니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갈지는 결국 자신의 선택입니다. 제클린 케네디는 끝까지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슬픔도 병도 죽음도 그녀의 품위를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강한 처세술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된다. 그러니 현실을 원망하기보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앞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제클린 케네디가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키의 삶에서 배워야 할 것은 화려한 퍼스트레이디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리 힘든 현실 앞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만의 삶을 끊임없이 개척해 살아낸 한 인간의 용기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고통을 피할 방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다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제클린 케네디가 보여주었듯이 인생은 마지막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까지 계속되니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